이제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라지 퀴즈를 활용해서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우리 김승호 학부모님, 트윙클 선생님을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짝짝짝짝.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접니다. 네, 저는 네, 저는 미세스 트윙클이고요. 어, 앞에서 로컬리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었잖아요. 로컬, 그쵸? 이제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시면, 네네. 어,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고요. 어,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이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그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어, 이것들은 다 비본질이다. 본질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외에는 다 그것만 본질이고 나머지는 사실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이고 시대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여러분께 이게 무조건 방법이니 이걸 따라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 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언어에 있어서는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저희 독서 모임 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왜 독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가 노출이 되어야 언어는 습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노출되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통하여서 글을 통하여서 저희 스스로를 계속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활동들은 나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이나 분야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절대무적 영어 학습법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우리가 흔히 그냥 약간 문과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영어라는 건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무적 학습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다 필요한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학년을 두신 분들 혹은 고학년이 아이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즐겁지 않으면 아이가 즐겁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이한 경우가 있죠. 아이가 특별히 언어에 되게 재능이 있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재밌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모가 되게 재밌어하면 아이들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 평범한 아이들. 그런데 내가 재미가 없어. 내가 특별히 막 이런 거에 즐겁지가 않아. 그러면 환경적으로 노출하는 게 횟수가 줄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이 어, 비교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되게 재밌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영어를 즐기기까지 제가 보는 교재나 제가 보는 책에서는 최소 7년이 걸린다고 해요. 7년. 그러니까 원어민 아이들도 0살부터 7세가 돼야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논리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한 4년 정도 노출이 됐을 때 드디어 아이들이 좀 영어가 뭔지 알겠고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원어민이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조금 읽을 수는 있는데 막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상관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하는 말에 아이들이 신뢰성을 갖기 때문에 그게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상관이 없대요. 발음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아이들도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라즈 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 라즈 퀴즈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방과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과후 때 아이들이랑 책을 읽고 싶은데 조금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과후 아이들만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계시던 영어 선생님께서 그러면 전 학년에 거쳐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시작했던 거고요.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사시는 것보다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구입해서 하면 훨씬 좋고 선생님께서 어, 숙제를 내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훨씬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1, 2, 3학년은 아직은 강제성이 아니라 옵셔널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옵셔널일지라도 강제성이 있더라도 어떻게 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어떤 형태의 모바일도 다 가능한데 선생님께서 아마 등록을 해주신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화살표를 계속 보실 건데요. 키즈 로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생님 이름이 뜨고 각 해당하는 학년들이 한 창에 한 36개 정도 이렇게 계정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랑 해당되는 등록을 한번 누른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기본적인 비밀번호는 부모님 뒷자리, 부모님 핸드폰 뒷자리 번호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읽었는지, 퀴즈는 몇 개를 풀었는지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쌓인 게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 리딩을 누르시면 리딩 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리딩 룸을 누르시고 나면 여러 가지 세션이 나와요. 라이즈 키즈는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빌려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이 책을 많이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문해력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단체에서 처음에 만들었고 지금 공교육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벨에 따라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AA부터 시작해서 Z2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28, 9개 레벨로 나누어져 있고요. 만약에 1학년인데 영어를 처음 하는 아이들은 AA부터 시작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단어 하나에서 2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내 수준이 어딘지를 잘 몰라서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C도 해보고 D도 해보고 하는 건 좋지만 1학년의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AA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있고요. 아이들은 어릴 때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화된 것들을 기억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AA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되고 학년에 따라서 자기가 읽었을 때 떠듬떠듬 이렇게 잘 못 읽는 거 말고요. 쭉 읽어 나가는데 한두 단어가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게 자기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B를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B에서 All by myself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들을 수 있고 녹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퀴즈를 풀 수 있어요. AA나 A는 아마 퀴즈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B부터 아마 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영역당 책이 한 레벨당 책이 제가 봤을 때는 100개 전후가 있어요. 그래서 100개 조금 모자라는 데도 있고 100개 이상도 있고 그래서 그 영역만 읽어도 사실은 몇 달이 걸리는 거죠. 한 레벨만 읽어도. 근데 이걸 만약에 들으면 이제 기계음이긴 하지만 음이 나와요. 그래서 듣는 거를 한번 클릭하시면 I play all by myself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터치펜이라고 하죠. 세이펜처럼 글자 하나하나가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움을 많이 안 주셔도 스스로 읽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다 끝나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읽기는 이렇게 읽었는데 문제는 되게 어렵죠. What is the setting of this story? 이러면 뭐야? 이런 단어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릭을 하면 문제를 읽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을 읽었을 때 이걸 내가 충분히 이해했냐라는 문제는 사실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걸 읽어도 저렇게 질문하는 것들은 굉장히 동일한 형태로 계속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이스 할 수 있는 게 2개인데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면 초이스가 4개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읽지 못해도 아 이런 걸 대충 물어보는구나만 해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번째는 라즈퀴즈를 하는데 온라인이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아이가 너무 오래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는 게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책을 굳이 다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영어 특화 도서관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람누리 도서관에 영어 특화 도서관이어서 다른 곳보다 책이 한 3-4배가 많고요. 교화는 사실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제가 파주 시민이 아니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화 도서관도 그 세션이 쫙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는 픽처북을 굉장히 추천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핑크색 딱지로 CD라고 위에 써 있어요. 그거는 부록처럼 CD를 같이 빌려주세요. 그래서 굳이 제가 다 읽어주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CD를 틀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픽처북을 가족당 요즘 고양시 같은 경우는 7권까지 빌릴 수 있고 가족이 4명이면 28권이잖아요.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차근차근 그냥 그림 보고 마음에 드는 걸 일단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 저희가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어린아이 저학년들도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이게 도서관에서 플레이데이트 하면 너무 좋겠다. 가서 같이 빌리는 이런 약간 공동체적인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을 만약에 28권을 빌려왔어요. 영어 책을. 근데 안 볼 거예요. 몇 권은 관심도 안 가지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속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나중 되면 동일한 책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도서관에 가는 뭐 도서관 데이, 라이브러리 데이를 정하시면 그게 나중에 돌고 돌면 또 빌릴 게 없으면 그걸 또 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서 또 읽고 책도 보고 그림도 보고 그리고 한 책을 너무 좋아하는 책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100번 봐도 좋고 1000번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어떤 책은 뭐 100번 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책에 되게 아이가 꽂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라고 하니까 그 어떤 책을 보든 어떤 종류의 책을 보든 상관없이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만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만 보거든요. 글자를 잘 인지를 못해도 그림만 보더라도 저는 그건 굉장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그림에서 주는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유명한 작가들 그림을 보면 그림만 봐도 나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누가 그린지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리즈로 쫙 그려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아이가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학습의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화책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지난 독서 토론 시간에도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과연 만화를 보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라는 고민이 좀 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만화는 장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글만 쫙 있는 챕터북 같은 경우는 아이가 추측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영어 수준이 많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근데 이런 책들의 특징은 그림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표정. 어떤 사물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거, 그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배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굳이 사전을 찾지 않아도.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소설책을 읽어도 굉장히 좋겠다. 특히 여기 마우스라는 책은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하셔서 저희 아이들도 읽었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한국어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개를 뽑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리즈가 있어요. 이 작가들이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여러 책들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이 책들을 계속 연달아서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은 성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The Beginner's Bible이라고 두란노에서 번역도 되어 있고요. 굉장히 여러분 친숙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CD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 나가실 때 혼자 이렇게 읽어주기가 너무 힘드시다. 그럴 때는 CD를 통해서 같이 읽어 나가셔도 좋고, 저학년의 경우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하셔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뭐 매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정도 수준의 성경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저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추천하는데 아이들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My First Message라는 이 책은 제가 느끼기엔 딱딱한 성경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말하듯이 풀어나가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저는 그 다음 단계로는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책은 예전에 인문학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푸뉴마 성경 혹시 아시죠? 혹시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푸뉴마 성경을 사면서 이렇게 앞을 봤더니 이 책이 모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샀더니 비슷한 전개가 넘어가는데 푸뉴마보다 좀 달라요. 푸뉴마는 조금 더 그림이나 이런 표현들이 더 많고 이거 같은 경우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영어긴 하지만 이게 다른 주석보다 훨씬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림도 훨씬 좋고. 그래서 혹시 아이들 중에서 좀 깊이 있는 성경을 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냥 가장 무난한 책은 그 성경책 중에서 버전이 엄청 많잖아요. 뭐 NIV도 있고 뭐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뭐 되게 요즘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냥 저 버전이 조금 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읽었을 때 이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로 치면 현대인의 성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성경을 영어로 하나 사주고 싶다. 요즘 아이들 뭐 바이블 허브나 뭐 게이트웨이 이런 걸로 다 영어 성경 읽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꼭 페이퍼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NIV도 좋지만 굳이 하나를 사셔야 된다면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독서도 많이 됐고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원한다. 우리 아이는 보는 거는 좀 힘들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친구들 혹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학년은 라이프 트리 키즈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나오는 모든 찬송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율동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게 추세가 바뀌긴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띠이 있어요. 그 테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그런 업체들 중에서 뭐 한 띠에다가 노래가 한 10곡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라이프 트리 키즈 같은 경우는 그 띠 전체를 다 커버해서 다 노래로 올려줘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 BBS 했을 때 여기 라이프 트리 키즈를 제가 계속 올려드렸었거든요. 미리 보고 오시면 좋아요. 이렇게 했던 게 아이들이 그 찬양에 좀 익숙해지고 또 고전의 찬양을 조금 어린이답게 한 부분도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종일 틀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찬양이 계속 있으니까 유튜브로 늘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너무 좋아하죠. 힐송 영앤 프리 여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힐송이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찬양도 굉장히 좋고 베텔 뮤직 키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베델 교회가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찬양으로 되게 유명한 교회이긴 한데 저기도 이제 아이들이 찬양하고 같이 율동도 하고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캐스팅 크라운스는 우리로 치면 뭐쯤 될까요? 소리에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OST에도 되게 참여를 많이 하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Evaluation Worship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마커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 계속하는 집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뭐 언제든 좀
조용하지 않고 싶을 때, 듣고 싶을 때, 물론 세상에서 많은 가수들의 좋은 노래들도 많지만 굳이 선택을 한번 해볼까? 이번엔 좀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 할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감독이고 배우예요. 우리 워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워룸을 보다가 이 감독 되게 좋네? 그러고 찾아봤더니 캔들 브라더스라고 둘이 형제세요, 형제.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은 감독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크리스천 무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쇼미더 머니 아니고 쇼미더 파더 이렇게 이 영화까지 쭉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고 대부분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한다라는 주제가 딱 있으세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되게 응원하는 제작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르니아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책을 먼저 보고 꼭 영화를 보시라고 하기도 하고 아마 숙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책을 다 보고 났다면 이걸 관련된 영화를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독교 영화도 있는데 제가 디즈니나 다른 영화들도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사실 저희가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정말 정보가 많아서 클릭 몇 번 하시면 다 찾을 수 있는 정보인데 저도 크리스천 무비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 영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 생각, 심지어 그 사람들 집도 보잖아요. 미국은 보통 집이 이렇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화를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가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고 또 기독교 영화를 굳이 보자고 한 이유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분투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이들이랑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또한 이게 추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이거는 이 찬양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미국에 있을 때 그냥 라디오만 틀면 이 찬양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고 신은 죽지 않았다도 너무 좋고 The Blind Side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저 Help라는 거는 이제 다른 거는 역사를 담진 않는데 Help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흑인 백인을 얘기하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회거든요. 네, 흑인이 저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억압이 있었는지 백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영화기도 하고 저 흑인들이 사실은 교회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흑인 문화는 이꼴 교회 문화였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항상 교회 나오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백인들도 물론 교회를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따르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는가에 대한 영화이기도 해서 저는 저 영화 되게 좋더라고요. 책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영화를 아이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엄마 또 보고 싶어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DVD만 소리만 송출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CD 플레이어 같은 건데 이게 DVD를 넣으면 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자기 활동을 하고 딴 걸 하면서도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DVD 중에서 지역 코드가 한국인 거를 사서 이렇게 플레이를 시키시면 아이가 스스로 작동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보지 않고도 어쨌든 흘려듣기라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데 흘려도 들을 수 있고 그 장면을 상상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기계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OST가 되게 많은 영화 같은 경우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도서관에 가셔서 어떤 책을 사실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The Bears and Bears 같은 경우는 제가 읽었을 때 이건 100% 크리스찬이 쓴 책이야 라고 확신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라는 책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쓴 책이 시리즈가 쫙 있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걸로 만든 영상이 쫙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 캐릭터에 약간 친밀함이 생겨야 그 책을 고를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병행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리고요. 미국에서는 PBS 키즈 같은 경우는 Daniel Tiger's Neighborhood도 있고, 그다음에 Arthur이라고 저 아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책이 쫙 있어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시리즈가 쫙 있어서 여러분이 영상도 보고 책도 고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PBS 키즈 들어가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섹션별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한 20개, 30개가 있으니까 방학 동안 충분히 재밌게 이것저것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자연 좋아하고 곤충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National Geographic Kids도 있고 또 Magic School Bus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영상도 있고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 실험하는 그런 교실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미국 영어 말고 영국 영어도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은 Charlie and Lola 시리즈도 있고 BBC Earth Kids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비슷해요. 이거 두 개가 비슷한데 이건 미국 버전이고 이건 영국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을 골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책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가시면 얘는 매거진 섹션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도서관에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영어는 모든 영역에 다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조금 신문에 조금 더 관심을 두면 좋겠다. 요즘 일어나는 것들을 아이들이 헤드라인만 알아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스펠을 정확하게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런 헤드라인을 한번 보고 나면 그 스펠이 뭔지를 알고 다음에 그게 또 나왔을 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랑 TV 같은 경우는 페이퍼는 아니지만 계속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코리아 헤럴드도 있고 코리아 중앙 데일리 같은 경우는 뉴욕 타임스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요즘은 페이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VOA 뉴스 같은 경우는 Voice of America라고 학생들을 위한 신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갖추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7학년들한테 이런 숙제를 내거든요. 여름에도 냈고 이번 겨울에도 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를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파고들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헤드라인만 계속 인터넷으로 체킹을 하시면 아이들한테 약간 잡지식 주는 거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걸 알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야 오미크론이래 오미크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 언어에 있어서는 독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 활동들은 정말 애가 원하는 거. 우리 애가 미술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음악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해주시면 좋고 절대무적 영어 학습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뭐 애들 뭐 인터넷에서 이거 몇 주 하면 영어가 늡니다 막 이러지만 의지가 없으면 그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학 동안 모르겠어요. 어떤 움직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어떤 인터넷상의 플랫폼을 꼭 만드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 뭐 매일 성경 우리 30일 실천하잖아요. 그때는 뭐 영어 성경을 매일 같이 패들렛에 올리는 모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모임이 좀 있으면 그게 아이들한테도 흘러가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너 읽어, 뭐 몇 페이지까지 읽어,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재밌어서 하면 아이들도 관심은 있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가 관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환경만 계속 마련해주고 그냥 이런 게 있어라고 소개만 해준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학습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발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라지 퀴즈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라지 퀴즈는 레벨에 올라감에 따라 계속 다른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B에서는 요만큼 얘기했던 것들이 D, E, F에서는 조금 더 살집이 붙여서 조금 문장이 길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길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 분야 같은 경우는 아이가 I에서 어떤 분야를 읽었으면요, 비슷한 책이 저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살집을 붙여나가면서 계속 길어지는 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는 거라서 어쨌든 이게 레벨대로 제 소망은 1학년이 열심히 시작하면 52주라고 치면 50주라고 치면 5권씩만 읽어도 250권이고, 그쵸? 그 다음에 6년을 읽으면 이게 1000권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네, 상품이 없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